안녕하세요. 댓글로 질문하신 분에 대한 답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추가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일보사의 스탠스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요. 조선일보사의 원래 그 사장은 방응모라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금광개발로 부를 축적했어요. 일제 때. 그래서 이제 돈이 모였으니까 신문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방응모 씨. 이분은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조선일보사는 전두환 때는 전두환을 우상화했고 김영삼 때는 김영삼을 굉장히 지켜 세우고 만나기도 하고 사장이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에 있는 정치에 영향을 주는 그 영향력이 상당한 곳이 조선일보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씨 만난 것과 또 그 이전에는 이재명 도지사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거가 궁금하시면은 직접 이재명 도지사한테 물어보세요. 사실이니까.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조선일보사가 왜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요. 현재 대표자가 방상훈 이 사장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발행 편집을 하는 사람이 홍준호라는 사람이에요. 대표이사 부사장입니다. 홍준호 씨가 어떤 사람인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사람은 조선일보 부사장일 뿐 아니라 현재 한국신문협회 회장입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삼성 이재용이 졸업한 학과가 서울대 동양사학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재용의 선배라고 그러네요, 이 사람이. 놀랍죠? 그런데 해필이면 삼성 이재용 이 사람은 왜 경영학과를 하질 않고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나왔을까?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 학과를 제가 좀 보니까요. 그 한국사를 하는 국사학과보다는 동양사학과의 영향력이 막강한 겁니다. 동양사학이라는 건 뭐겠어요? 중국사랑 일본사 전공자들이 책을 발행하고 이런 거 써내고 논문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한국사가 얼마나 위축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아니면 일본인 거예요. 제정신들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자기 이 나라의 어를 빼앗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2004년도에 서울대 동양사학과가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자신의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입니다. 놀랍죠? 2004년도에. 그래서 네티즌들이 이것에 대해서 흥분해서 비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긴급 대체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동해로 표기를 다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서울대의 동양사학과가 얼마나 한국을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학계에 큰 문제거리를 안겨다 주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홍준호 이 사람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현재 한국신문협회장이면서 조선일보 발행인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발행 책임자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그 바이든을 엄청 밀어주잖아요. 그게 이 사람이 동양사학과를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반 트럼프적인 입장에서 글을 많이 올려서 이것 가지고 또 왈가왈부하고 굉장히 비난을 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아주 최근 뉴스로 12월 20일이면 한국 날짜로는 아마 어제 날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요. 미디어 오늘에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요. 현재 언론 보도에서 삼성 측이 조직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즉 삼성 측의 언론 작업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민변하고 참여연대, 민주노총 이런 데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이런 아주 심층적으로 한꺼풀을 벗겨보면 바로 이 홍준호와 조선일보사 실질 발행인인 셈이죠. 홍준호 이 사람하고 삼성, 이재용이 선후배 사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학과 카르텔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대학 카르텔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삼성이 어떻게 그 동양사학 쪽으로 이재용을 공부를 시켰을까? 저는 이 점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물론 이건희 씨 자체가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아무튼 한국에 하고 그런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이유는 홍석현 씨가 있고 굉장히 친중적인 노선을 걷고 요번에 그 조선일보에서 반트럼프적인 그런 보도를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더라도 지금 한국의 언론 수준이 어딘가, 그리고 너무 자국적이지 않나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언론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심해서 제가 그냥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제 댓글로 궁금해하신 분의 해답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기회주의적인 데가 조선일보는 있었고 지금 현재는 상당히 동양사학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적이지 않은 그런 신문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중적일 수도 있고 친일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은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동북공정, 또 밑으로는 그 임나본부설,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마 동양사학과일 겁니다. 서울대가 사실은 이렇게 정신적으로는 썩었어요. 물론 이공계 계통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수학이나 과학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별로 이념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문학 쪽으로 가면 역사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완전히 어디다 두고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정신머리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 개인전을 여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코로나 긴급 지원금이 있대요. 화가들이나 이런 예술계 사람한테 1,400만 원이나 엄청나네요. 받아가지고 개인전을 연답니다. 이거 좀 웃기지 않아요? 한마디로 이 문 대통령이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전 웃음만 나오네요. 그런데 이렇게 화가들의 개인전은 계속 열어요. 지금 보니까 홍콩계 누구 이래갖고 여는데, 아니 이거 실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개인전들이라는 건. 그런데 어떻게 개인전을 열면서 제가 문제 삼는 건 이거예요. 산천 어축제, 화천, 이건 야외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솔직히 이게 전염될 가능성이 누가 많겠습니까? 야외에서 전염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거리를 충분히 두고 6피트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약 2m 어느 정도 이상 그렇게 두고 산천어 축제 해도 되죠.
아니 지금같이 스트레스 쌓인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제주도로 날아가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산천어축제 애들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야외에서는 이게 옮지를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실내에서는 안 옮는다라는 것, 이 가정이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실내에서 더 옮을 가능성이 더 많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산천어축제가 취소돼서 몇백억 원의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는 사람들, 인근에 사는 사람들도 영세, 상인 뭐 그런 분들인데 얼마나 많이 손실을 보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준비하는데 1년을 준비한답니다. 아무튼 수백억 원의 손실을 보면서 이걸 취소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어쨌든지 지금 현재 나온 걸로 봐서는 그 서울시 시장 후보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1위가 허경영 씨, 부산시장 1위는 이현주 씨라고 그러네요. 아무튼 이것은 우파 진영에서 조사한 것입니다.